얘기 18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99쪽 펴시면 되고요. 역시 이제 논리학과 관련된 독서 제시문 하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제시문 구성을 이렇게 했는데요. 앞에서 뒤로 넘어오면서 제가 중간에 설명드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제시문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추가적인 정보 살짝 들어가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오, 자 보죠. 가부분 보시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논리학에서 명제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다 이미 봤던 거고요. 다만 이제 새로운 정보, 선악 또는 미추, 아름다움과 추함과 같은 가치 판단이 개입됨. 뭐 이를테면 그 아이는 마음이 착하다는 명제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반면 그 아이는 남자다. 참 거짓 파악할 수 있으니까 명제고요. 명제가 다른 언어로 표현되어도 동일한 내용이라면 동일한 명제로 보고요. 자, 모든 명제는 단순 명제이거나 복합 명제인데 단순 명제란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명제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는 아주 단순하게 연결사를 포함하지 않은 명제, 연결사 포함하지 않은 거라는 것은 뭐뭐가 아니다. 또는 그리고 뭐뭇이면 뭐뭇이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아이는 여자다가 그 예이다. 복합 명제는 단순 명제와 연결사로 구성된다. 뭐 이거는 뭐 가볍게 한번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차피 시험에서 얘가 단순 명제계, 복합 명제계 이런 것들 묻지는 않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이 문단 보죠. 복합 명제의 종류로는 먼저 장미가 붉은색이 아니다와 같은 부정 명제가 있다. 우리 왜 뭐예요? P이다. 부정하면 P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 얘기하는 거죠. 자, 계속 가볼게요. 이는 단순 명제인 장미가 붉은색이다의 연결사 뭐뭇이 아니다를 결합해서 해가지고요. 연결사 뭐뭇이 아니다는 주어 쪽이 아니라 이렇게 서술어 쪽이 연결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하는 복합 명제고 이때 보세요. 참인 것을 부정하면 당연히 명제는 참 거짓밖에 없으니까 거짓이 되고 거짓인 명제를 부정하면 뭐가 돼요? 참이 된다. 우리가 정리했었죠? P가 참일 때 P가 아니다는 거짓이고 P가 뭐예요? 거짓일 때 P가 아니다는 참이다. 앞에서 이미 정돈했던 거기 때문에 복습한다고 생각하세요. 또 다른 복합 명제로는 연언이 있다. 이는 단순 명제를 연결사 그리고로 결합해서 장미는 붉은색이고 국화는 흰색이다로 만드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런데 그리고가 들어간 명제인 지 그리고 연이는 쌍둥이다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해서 지와 연이가 서로 쌍둥이 만약에 자매라면 그죠? 하나의 사건이므로 단순 명제지만 각각 다른 사람과 쌍둥이라고 해석한다면 그죠? 지는 뭐 그의 언니와 연인은 그의 동생과 각각 쌍둥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연언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건 연언 같은 경우는 and 그리고고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표시했었죠. 그 다음에 연언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죠? P와 Q 각각이 참일 때만 그죠? P와 Q 모두 참일 때만 뭐가 된다? 예, 참이 된다라는 거 요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복습이에요. 다음 문단이요. 단순 명제를 연결사 또는으로 결합해서 또는 뭡니까? 이렇게 표시했던 거죠. 그죠? 자, 만드는 장미는 붉은색이거나 또는 국화는 흰색이다처럼 만드는 선언도 복합 명제이다. 이 명제에서는 하나의 단순 명제만 참일 수도 있고 두 개의 단순 명제 모두가 참일 수도 있는데 이를 포괄적 선언이라 한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자, 하지만 철수는 죽었거나 또는 살았다의 경우는 하나의 단순 명제가 참이면 다른 단순 명제는 거짓이 되는데 이를 배타적 선언이라 한다. 이 정보 그냥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건 또는 같은 경우는 그죠? 또는 같은 경우는 뭐예요? 둘 다 거짓일 때에만 뭐예요? 그죠? 이 또는이라는 복합 명제가 거짓이 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왜 포괄적 선언은 이런 거예요. 기태는 남자이거나 강사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기태는 남자일 수도 있고 그죠? 기태는 남자이기도 하고 강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또는으로 연결돼 있지만 두 명제 모두가 참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포괄적 선언이라 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배타적 선언 보세요. 만약에 철수가 죽었거나 또는 살았다 해서 철수가 죽었다가 참이면 그죠? 살았다는 거짓일 수밖에 없고요. 살았다가 참이면 죽었다는 거짓일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 배타적 선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가볍게 용어 점검하시고요. 그다음에 단순 명제를 연결사 만약 뭐뭇이면 뭐뭇이다 이렇게 결합해서 이런 거 만약 기태가 안성이 있다면 기태는 국어를 강의한다처럼 만드는 조건원도 복합 명제에 해당한다. 벌써 우리 이 강의에서만 이런 조건원의 참과 거짓을 따지는 거 의자가 뒤로 밀렸어요.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죠. P, Q 그 다음에 P면 Q이다 해가지고요. 둘 다 참일 때는 얘는
참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정권 참, 후권 거짓이 있을 때는 뭐가 돼요? 예, 거짓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경우 FT, FF는 다 뭐가 된다? 참이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건 조건원 같은 경우에 정권이 참이고 후권이 거짓일 때는 거짓이고 나머지는 모두 참이라는 거. 그거 그냥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앞에 나오는 명제를 정권, 뒤에 나오는 명제를 후권이라고 부르고요. 조건원은 정권이나 후권이 참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거 조심해야 되죠? 일정한 조건을 가정하여 성립되는 판단을 나타내는 명제. 그래서 조건원의 참과 거짓은 전건과 후건의 관계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정건이 참이고 후건이 참인 경우, 정건이 거짓이고 후건이 참인 경우, 여기죠? FT. 그 다음에 정건이 거짓이고 후건이 거짓인 경우에는 조건원은 참이고, 하지만 정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이면 TF 얘기하는 거죠. 조건원은 거짓이라. 따라서 조건원의 참과 거짓과 조건원의 정건 및 후건의 참과 거짓은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전건, 후건의 참, 거짓에 따라서 조건원의 참, 거짓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별해야 되는 게 정건, 후건의 참, 거짓을 따진 경우 말고요. 조건원 자체가 전제로 참이라고 주어진 경우, 이것도 구별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보는 논리 문제에서는요. 조건원 자체가 참이라고 주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론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형태로 문제가 주어지기는 하죠. 다만 이제 지금은요. 일단 조건원 자체가 말 그대로 뭐예요? 정권이나 후건이 참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권과 후건의 관계에 따라 조건원의 참, 거짓이 결정된다.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정보는 앞에 거 우리가 복습하는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바로 나 한번 가볼게요. 나. 자, 3단 문법이란 두 개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 즉 세 단계의 명제로 구성된 추론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추론이 타당하다는 것은 그 전제들이 모두 참일 때, 요거 결론은 반드시 참일 수밖에 없다는 것. 타당한 추론이라는 것은 전제들이 모두 참일 때 결론도 반드시 참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 했던 거죠. 전제들이 모두 참일 때, 그죠? 결론이 거짓일 수 있다면 그 논증은 부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약식 진리표라는 거 해가지고요. 참, 거짓 이런 거 따질 때 결론을 F라고 가정하고 결론을 F로 만드는 전제들을 일관되게 T로 구성할 수 있다면 얘는 전제들이 모두 T인데 결론이 F이기 때문에 이 논증은 뭐가 된다? 부당한 논증이 된다. 즉 이 논증의 결론은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이해하고 가보죠. 타당성은 명제 내용과는 무관하며 논리적인 형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말 그대로 형식적인 것만 맞으면 타당한 거기 때문에 앞에서 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할게요. 세 개의 명제가 실제로는 거짓인 내용이더라도 그 논증은 타당할 수 있다. 자, 이거 얘 한번 들어보죠. 얘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 한번 들어볼게요. 예, 지우개 선택했는데 안 지워지네. 예,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어차피 이런 3단 문법 같은 경우는요. 형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모든 포유류는 두 발로 걷는다. 그 다음에 새우는 포유류다. 따라서 결론 여기에 따라가면 새우는 어떻게 두 발로 걷는다.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 대전제, 소전제 해가지고요. 이 세 개가 모두 다 어때요? 거짓이기는 해요. 하지만 형식만 따진다면 포유류는 두 발로 걷는다. 새우는 포유류에 속하니까 새우 역시 두 발로 걷는다. 자, 이거 뭡니까? 형식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내용이 실제에 부합하는가라는 개념으로 건전성이라는 개념을 따지기는 하는데요. 거기까지는 과해요. 그래서 일단 이 논증이 타당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논리적인 형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실제 부합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추가할 중요한 정보가 이제 뒤쪽에 나오는 겁니다. 100쪽 한번 가보죠. 100쪽 한번 가보시면 전제들이 모두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이다면 부당하다 등등등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100쪽의 넷째 줄입니다. 넷째 줄. 자, 두 전제 중 하나가 조건원인 3단 논법을 조건 3단 논법이라 하며 타당한 추론의 형식으로는 전건 긍정식과 후건 부정식이 있다라는 거죠. 두 전제 중 하나가 조건원인 3단 논법. 자, 해볼게요. 그러면 타당한 건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전권 긍정식과 후권 부정식이라는 거죠. 해보면 전권 긍정식에서는 자 전제 중 하나가 조건원인 거죠. 만약 오늘이 일요일이면 전권이고요. 그는 등산을 한다. 후권인데 오늘이 일요일이다가 참이면 뭡니까? 그는 등산을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는 거죠. 만약 오늘이 일요일이면 그는 등산을 한다. 참이고 오늘이 일요일이다가 참이라면 그는 등산을 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는 거죠. 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전권 긍정식이라고 하고요. 후권 부정식에서는 이런 거죠. 만약 오늘이 일요일이면 그는 등산을 한다가 참이고 후권을 부정하는 거니까 뭐예요? 그는 등산을 하지 않는다가 참이면 오늘은 뭐가 일요일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도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 타당한 추론 형식을 이용하면 추가해야 하는 전제를 찾을 수 있다. 조건원이 참일 때 후건이 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건이 참이어야만 하고요. 이건 전제 찾는 문제에서 가볍게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조건원이 참일 때 전건을 부정하는 결론을 도출하려면 후건을 부정하는 전제를 추가해야 한다. 이거 뭔가 우리 익숙하지 않나요? 보세요. P이면 Q이다가 지금 정권 후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아예 참이라고 주어져 있다면 이것이 참이라고 주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상 참이 되는 건 어떤 거예요? 항상 참이 되는 건 요거 대우. 그래서 뭐 후권 Q가 아니면 뭐가 되는 겁니까? P가 아니라도 항상 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일 때 항상 참이 되는 건 P면이 참이라면 결론 Q이다는 결론도 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면 Q이다가 참으로 주어졌을 때 후권 부정 Q가 아니다가 참이라면 결론 뭡니까? P가 아니다도 참이 된다는 거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대우관계 설명하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문장으로 보지 말고요. 한번 쉽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확인해 보죠. 그죠? 이제 물론 논리적인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만 식은 나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죠? 권 선생님 이거 몰라서 안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할 때 하자고요. 할 때. 제가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요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고요. 제가 가볍게 이 후권 부정이 왜 타당한 건지 제가 식으로 한번 보여드리기는 할 거예요. 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해보죠. 벤 다이어그램. 제가 이제 그 논리 쪽의 강의를 오픈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제가 본 거로는요. 주변에 이제 휴민트 동원해서 보니까 약식 진리표 이런 걸로 설명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제 골고루 다 설명하겠죠. 다만 어쨌든 당연히 제 이론은 아니고요. 제가 처음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만이라도 좀 알아주십시오. 왜요? 눈빛이 너무 자신만만하고 재수 없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닌데. 자, 해보죠. 우리 왜 이제 P면 Q이다가 참이라면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자고 했죠. 안에다가 넣지 말고 이렇게 그리면 이것저것 따질 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안 돼요. 그러면 얘가 P 그 다음에 얘가 Q죠.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것은 P에 속하는 것들은 모두 Q라는 거기 때문에 P에만 속하는 범주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없는 걸 이렇게 빗금으로 나타냈어요. 그러면 해보죠. 전권 긍정식 그죠? 자 P라면 이 범주에는 없는 거니까 그죠? P라면 반드시 뭡니까? Q에 속하죠. 그래서 전권 긍정식 타당한 추론이고요. 그 다음에 자 후권 부정식 뭡니까? 그려보죠.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참으로 주어져 있을 때 Q가 아니면 그러면 Q가 아닌 것은 어떤 범주가 있어요? 뭐 이런 범주나 뭐 여기 있는 범주도 Q가 아닌데 여기는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까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Q가 아닌 범주들은 뭐도 아니에요? P도 아닐 수밖에 없네요. 왜냐면 이 범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자 타당한 추론 조건원이 하나가 들어가 있을 때 조건 3단 논법에서 타당한 추론은 전권 긍정식과 후권 부정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해가 됐을 거고요. 제가 식으로 한번 보여드린다고 했죠. 문제가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좀 지문 설명하고 그 100쪽에 있는 74번부터 77번까지는요. 제가 답은 알려드릴게요. 답은 알려드리고 이번 주에 카페에 1번부터 100번까지 답은 올릴 거고요. 그 해설지는 죄송하지만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뭐 채점해 보시고 필요한 거 강의 들으시면서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해설지를 저기 안 올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짐작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모든 자료가 이제 그 오픈 소스기 때문에 물론 앞에다가 그 저작권 표시하기는 했는데 여러모로 좀 그렇습니다. 저 그 벌이도 시원찮은 와중에
이거 준비하느라고 정말 시간 투자, 그 다음에 제 나름의 비용 투자, 물론 책 사서 공부하고 저도 나름대로 대학 강의 듣고 한 거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건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부탁드리고요. 다만 이제 질문 있으시면 카페에 질문 올려주시고요. 만약에 제가 쓰는 걸로 잘 안 되면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여러분들께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보죠. 방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고요. 지금 우리가 후건 부정식이 그죠? 왜 타당한가 보세요. 지금 우리가 뭐예요? 뭐 했죠?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그죠? 이제 자연 연역에 의한 타당성 지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제로 주어진 거.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후건 부정. Q가 아니면 뭐 증명하는 거예요? P가 아니다가 타당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 식에서 만약에 P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Q가 아닐 때 P일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그죠? P가 아니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논리학에서 귀류법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지금 증명하려는 건 P가 아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가정을 해보죠. 그죠? 가정. Q가 아닐 때 P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Q가 아닐 때 어떻게 옆으로 쓸게요. P이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참인 이것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죠? P이면 뭐가 돼요? Q이다. 그럼 뭡니까? Q가 아닌데 그죠? P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Q가 아닌데 Q이다가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모순이 돼버리기 때문에 Q가 아닐 때는 P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Q가 아니면 뭐가 아니다, P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자연 연역에 의한 타당성 증명이라고 하는데 물론 되게 멋있게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대우 정도는요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고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영역이기는 하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다양한 문장 논리를 증명하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가볍게만 보여드렸어요. 재밌죠? 재밌습니까? 재밌다고 해주세요. 지울게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요게 이 제시문 통해서 추가해야 되는 정보인데요. 부당한 추론의 형식으로는 그죠? 부당한 추론의 형식으로는 뭐가 있다고요? 후건 부정이 아니라 후건 긍정식과 정건 부정식이 있는데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보죠. 오늘이 일요일이면 앞에 나왔던 걸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그는 등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부당하다라는 것은 후건 긍정식. 얘는 뭐냐면 후건 그가 등산을 한다가 참일 때 오늘이 일요일이다가 반드시 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당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건 부정식 즉 뭡니까? 오늘이 일요일이다를 부정해서 오늘이 일요일이 아니다라고 부정했을 때 그가 등산을 하지 않는다. 또 참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정건을 부정하면 후건도 부정될 거라고 결론을 끌어내는 거나 아니면 후건을 긍정하면 정권도 긍정될 거라고 끌어내는 것. 이것은 부당한 추론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타당한 것은 P명 Q이다가 참일 때 정권을 긍정하거나 후건을 부정하는 것만 타당한 거고요. 전권을 부정하는 거나 정권을 부정해서 후건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후건을 긍정해서 정권을 부정하는 건 부당한 추론이 되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먼저 내용 이해 먼저 해보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서 확인해 보면 우리 이제 뭐 자연 연역법 말고요. 그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보세요. 했잖아요. 자, P고요. Q예요.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건 긍정식과 후건 부정식이 타당하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확인을 한 겁니다. 그죠? 확인을 한 거고요. 지금 부당한 거 후건 긍정식 즉 후건을 긍정해도 정건이 반드시 긍정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한 거. 그럼 보세요. 후건 Q이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으로 주어져 있을 때 Q라고 해서 P이다. 정권 긍정 끌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애 같은 경우는 Q이기는 하지만 P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 있는 경우는 Q이면서 P이겠지만 우리가 그죠? 참이라는 것은
항상 참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권 긍정했을 때 여기에 있다면 반드시 P이다는 아니기 때문에 이 추론은 부당한 추론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찬가지. 자, 정권 부정식. 자, 다른 그림으로 그려보죠. P이면 Q에다가 참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거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집합과 명제에 다 나오는 내용이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배운 지 오래됐고 수학이 아니라 이제 논리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조금 낯설게 보이는 거죠. 보죠? 한번 볼게요. 정권 부정. 그럼 뭐예요? P가 아니다 라고 정권을 부정했을 때 후권 Q가 아니다 끌어내는 게 부당하다는 거죠. 해볼게요. P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범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P가 아닌데 얘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Q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권을 부정한다고 해서 P가 아닌 애들이 그죠? Q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이 경우는 P도 아니고 그죠? 전체에서 여기 있다면 P도 아니고 Q도 아니지만 이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참이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부당한 추론은 후권 긍정과 정권 부정이라는 거. 후권 긍정이 부당하다는 것은 후권을 긍정했을 때 정권도 긍정된다는 걸 참으로 끌어내는 거. 항상 참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권 부정식. 정권을 부정했을 때 후권도 부정되리라는 건 항상 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당한 추론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 나와 있는데요. 보세요. 요 예까지 이해하고 정리하죠. 100조 101쪽의 문제 답은 불러드릴게요. 이 부분 좀 머리가 빡빡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하면 지나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뭐 24강, 25강 정도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전체 100번까지는. 지금 여기 한번 보죠. 예문 나와 있는 거. 자, 갑은 을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을이 갑에게 꽃을 선물했다고 하자. 이때 갑이 어떤 전제와 또 다른 전제인 꽃을 선물한 날을 통해서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이 결론은 거짓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갑은 뭐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보세요. 오류를 범하는 게 뭐예요? 후권 긍정이나 정권 부정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꽃을 선물한다. 이건 뭐예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니까 얘는 머리에 들어가는 겁니까? 후권 긍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긍정으로 표현돼 있으니까 부당한 건 후권을 긍정하거나 정권을 부정하는 건데 꽃을 선물한다. 긍정이니까 얘는 후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얘가 후권이니까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이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정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이라면 꽃을 선물한다가 참일 때 후권을 긍정한다고 해서 꽃을 선물한다가 참이라고 해서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이다라는 정권을 긍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항상 참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거요. 자, 조건언의 전권과 후권의 참 거짓에 따라서 그죠? 참 거짓에 따라서 조건언이 참이 되는 경우 거짓이 되는 경우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당한 추론의 형식과 관련해서 자, 조건언이 참일 때 전권 긍정이나 후권 부정은 항상 참이 되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추론이지만 조건언이 참일 때 그죠? 후권을 긍정하거나 정권을 부정해서 끌어내는 결론은 항상 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당한 추론이라는 거. 그래서 이 범주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제가 강조한 부분은요. 차분히 그림 그려서 이해해 보시고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이걸 갖고 있어야 우리가 다음 스텝 2 단계에서 논리 필기 노트 들어갈 때 조금 더 익숙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문제까지 적용해 보면 좋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문제는 좀 몰아서 풀죠. 다만 답은 불러드릴게요. 카페에 답 올려드린다고 했어요. 이번 주에 74번에 5번이고요. 75번에 5번, 76번에 4번, 77번에 1번, 그죠? 70, 78번에 2번, 79번에 3번, 그죠? 멈춤하면서 잘 체크하세요. 그다음에 80번에 4번 이렇게 되고요. 우리 아까 마지막에 이 내용 정리한 다음에 이제 그 대기 2, 3번 묶어서 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기 2번이요. 우리가 이미 풀어봤던 문제기는 한데, 그죠? 예, 94쪽에 1번, 그죠? 대기 2번에 1번이고요. 그 다음에
95쪽에 대기 3번도 정답이 1번입니다. 뭐 이번에 예시 문제가 우연히 두 문제가 다 정답이 1번으로 나왔었던 거죠.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빠르게 핵심만 설명드린 거고 포인트가 이게 된다고 설명드린 거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요즘에 하도 다른 데서 논리 강의를 과도하게 어렵게 하고 필요 없는 원론적인 내용까지 다루다 보니까 이 구급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들 다음 단계에서 제가 분명히 쉽게 정리해 드린다고 했어요. 뭐 물론 지금 단계에서 다 이해가 되신다면 베스트인 거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걱정은 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6차시 강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7차시 강좌로 만나 뵙겠습니다. 마칠게요.